안녕하세요. 여부장입니다. 오늘 만드는 동영상의 내용은 부동산과 공동주택 이런 데서 쓰이는 몇 가지 단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처음 말씀드릴 단어는 아파텔입니다. 아파텔. 구글에서 아파텔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 아파텔이란 거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오피스텔일 뿐인데 마치 아파트처럼 좋다라는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마케팅 용어일 뿐이죠. 법적으로도 그렇고 건축법상으로도 아파텔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개념적으로도 아파텔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고요. 두 번째 단어는 빌라입니다. 우리가 흔히 빌라에 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진짜 외국에서 쓰이는 그 빌라는 좀 내용이 다르죠. 빌라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고급 주택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농담 삼아서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자기 집 주소를 적는데 한국에서 빌라에 산다고 적었더니만 빌라같이 고급 집에 사는 사람이 무슨 장학금을 신청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그런 우스개도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빌라라는 개념은 건축법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에 들어가지 않는 공동주택, 일종의 연립주택들이죠. 연립주택들을 고급형으로 이미지화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주상복합이라는 단어도 흔히 쓰이는데요. 사실 주상복합이라는 단어 자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빌라라든가 아파텔이 법에도 없는 용어를 무리하게 마케팅 용어로 만들어낸 것에 반해서 주상복합의 정의 자체는 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주상복합은 주택법과 건축법 그 둘 중에 하나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그 내용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통상적으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라는 표현으로 주택법과 건축법에 나옵니다. 단지 우리가 편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를 주상복합이란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주상복합이란 단어 자체는 법에 없지만 그 정의 자체는 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헷갈리는 용어로 베란다, 테라스, 발코니라고 있습니다. 그 차이 자체는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사실은 테라스라든가 베란다 같은 용어는 건축적으로는 어떤 내용인지 개념이 잡혀 있는데 그게 건축법이나 이런 법령에서는 정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발코니는 지금 보시다시피 발코니 등의 구조 변경 절차 및 설치 기준이라는 국토교통부 고시가 나와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죠. 사실 이것도 건축법에서는 노대라는 표현으로 묘사가 되고 있지만 또 정작 그 노대라는 정의 자체는 아무 곳에도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노대와 발코니를 동일시해서 법령을 해석하긴 하는데 문제는 노대도 발코니도 명확하게 둘이 같다라는 정의는 없다는 얘기죠. 다만 해석상에서는 둘은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잠깐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흔히 복층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 외국에는 메자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메자닌을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특징적인 것들은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복층 구조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복층은 그 법적인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 규정을 맞추게 되면은 앞서서 보여드린 사진하고는 조금 다르게 되는데요. 메자닌이란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복층처럼 뭐 1층과 2층 사이에 공간의 중간층으로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층인데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금융 쪽으로 넘어가면서 선순위와 후순위 사이에 끼는 중순위 채권들을 통상
메자닌 등급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도 쓸 수가 있고, 일반적인 리츠나 이런 금융구도에서는 선순위 론과 후순위 에쿼티 사이에서 발생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것들 중에서 후순위 쪽에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 통상 메자닌이라고 통칭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들을 찾아보면 중순위 채권에 대한 내용으로 많이들 언급되는데, 제가 그쪽은 전문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중순위 중에서도 약간 밑에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위험도가 조금 높은 것들을 메자닌 채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더군요. 흔히 서비스 면적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면적도 있죠. 화면에 보이는 것은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어떤 아파트의 평면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서비스 면적은 통상적으로 발코니 확장 면적을 이야기합니다. 서비스 면적이라고 말해지는 이유는 발코니 확장 면적은 사실 면적으로 환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전실이라는 부분이 서비스 면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실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현관 바깥에 복도 부분을 일정 부분 막아서 사용하는 그렇게 만들어진 전실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현관 방화문 안쪽으로 전용 면적 상에 창고처럼 만들어지는 그런 전실이 있죠. 두 번째 전실, 그러니까 전용 면적 상에서 만들어진 전실은 합법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용도가 아닌 창고 용도로 쓰는 경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형 평형의 아파트에서 주로 만들어지죠. 일반적인 3, 40평대 아파트에서는 그런 식으로는 잘 안 만들어지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복도가 안쪽으로 쭉 들어오는 경우에는 앞부분을 막아서 전실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행 강제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이 현관문 바깥은 모두가 공유하는 공용 공간입니다.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든 막아서 전용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원래 쓰여있던 건축 계획에도 어긋나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만약에 32평형 정도 돼가지고 84제곱미터로 가까스로 85제곱미터를 넘지 않아서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닌 주택으로 만들었다면, 만약에 그런 전실이 전용 공간으로 포함된다면 부가가치세 대상이 됐겠죠. 그런 식으로 편법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실이란 것은 서비스 면적은 될 수 없고 전용 면적이거나 혹은 불법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동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